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최빈값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빈값 역시 대표값의 한 가지 종류인데요. 구체적인 상황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제 어떤 캠프에 참석한 16명 학생들이 있는데요. 그 학생들의 각각의 나이를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고 해봅시다. 이때 가장 많이 참석한 나이의 학생들 구해줄 수 있는데요. 어떻게 구해줄 수 있냐면 지금 보시면 눈으로 보기에 15, 14 세 학생들이 많은 것 같아요. 14명 같은 경우에는 하나, 둘, 셋, 넷, 5명이고요. 15명도 많이 보이는데 하나, 둘, 셋, 4명이네요. 그리고 16명이 3명, 13살이 3명, 16살이 3명, 그리고 17살이 1명 이렇게 있네요. 자, 그러면 캠프에 참석한 16명의 학생들 중에서 가장 많이 참석한 나이의 학생은 바로 14살인 학생들입니다. 14살인 학생들이 가장 많이 참석을 했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다음 자료의 최빈값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최빈값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이거 한자어인데요. 이제 최빈값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빈도가 많이 나온 그런 값을 말합니다. 어떤 별량에서 어떤 자료에 있어서 가장 빈번하게 등장한 그 값을 말하는데요. 이것을 설명을 하면 자료의 별량 중에서 가장 많이 나타난 값, 이것을 최빈값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에서는 14살 학생들이 가장 많이 참석했기 때문에 가장 많이 나타난 값이 14살이 되겠죠. 그래서 어떤 별량의 경우에, 어떤 자료들의 경우에는 최빈값이 대표값으로 사용되기에 적절한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냐면 예를 들어 우리 반 30명의 학생들이 있는데 좋아하는 과목 그런 걸 쭉 발표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반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과목 그런 것들은 평균으로 나타내기도 어렵고 중앙값으로 나타내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어떤 자료가 숫자로 되어 있지 않더라도 최빈값은 그 자료를 대표하는 어떤 대표값을 찾아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학을 좋아하는 학생이 30명 중에 28명이고 체육을 좋아하는 학생이 1명, 국어를 좋아하는 학생이 1명. 그러면 이때 최빈값은 수학입니다. 그러면 이 수학이 최빈값이면서 이 자료의 대표값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최빈값을 대표값으로 활용을 해줄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색깔 혹은 좋아하는 메이크업 그런 것들도 전부 다 최빈값을 대표값으로 활용해 줄 수 있는 자료들인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최빈값 역시 지난 시간에 살펴본 중앙값처럼 굉장히 구하기가 쉬운데요. 특수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자료가 있는데요. 다음 자료 1, 2, 3, 4, 4 이런 자료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럼 이 자료에서 최빈값은 무엇이 될까요? 지금 보면 가장 빈번하게 가장 많이 등장한 값은 2 그리고 4입니다. 그럼 2와 4 중에 무엇이 최빈값일까요? 최빈값은 둘 다 최빈값이 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자료에 따라서 최빈값은 이제 어떤 자료냐에 따라서 2개 이상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 살펴봤던 중앙값 혹은 평균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값으로 나오는데요. 최빈값은 이런 자료, 어떤 자료냐에 따라서 2개 이상이 최빈값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이 중앙값이나 평균과의 다른 점이고요. 만약에 이런 자료에서 중앙값을 구한다면 중앙값은 무엇이 될까요? 순서대로 작은 순서대로 나열이 되어 있으니까요. 첫 번째, 두 번째, 가운데 있는 값 2, 3, 2와 3의 평균 2.5 이것이 중앙값이 되겠죠.
그래서 중앙값도 사실 구하기 쉬운 대표값입니다. 중앙값과 최빈값 두 가지 모두 다 구하기가 어렵지 않고요. 평균도 우리가 별량들 다 더해서 그 별량의 개수만큼 나누어 주어서 구해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최빈값의 경우에는 조금 더 특이한 이제 대표값의 종류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또 사용을 해줄 수 있느냐? 대표적인 경우에 우리 반 학생들 태어난 달, 예를 들어 1월 이런 식으로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이렇게 정의해 봅시다. 그래서 우리 반 학생들이 태어난 달을 다음과 같이 표로, 뭐 표라기보다 도수 분포표겠죠. 도수 분포표로 나타냈을 때 3, 5, 7, 4, 2, 1, 3, 4, 2, 2, 1, 2 라고 해봅시다. 뭐 몇 명인지는 총원이 몇 명인지는 선생님 계산을 안 했는데요. 만약에 이와 같은 도수 분포표가 있을 때 여기서 사실 평균을 구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평균을 구했는데 8.5월이 나왔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대표할 수 있는 대표값이라고 할 수 없죠. 왜냐하면 몇 월이라고 우리가 정수로 딱 떨어지게 나와야 하는데 뭐 7.6월입니다. 이런 것들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평균을 이 자료의 대표값으로 사용하기엔 적절하지 않습니다. 뭐 중앙값도 사용을 할 수는 있겠고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최빈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을 때 그것은 간단하게 여기 3월에 태어난 학생들 가장 많기 때문에 7명, 그래서 3월이 다음 자료에 최빈값으로 대표값으로 정할 수 있다 라고 찾아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빈값 역시 자료들에서 가장 많이 나온 값을 통해서 이 도수 분포에서 가장 구하기 쉬운 값이라고 또 생각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중앙값 그리고 이번 시간에 최빈값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자료들의 분포, 산포도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